자, 마지막 세트 문항입니다. 이거는 뭐 쉬우니까 이렇게 진입 판별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깔고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이론도 없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는 겁니다. 막바로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바로 지문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호가 얘기하는 이 장면이 조모임 대화 4명 안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4명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뭐 흔히 얘기하는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려요.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정민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을 거론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민의 대화 중에 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있냐면 보미가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미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민이가 아니라 보미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틀리네요. 자, 그 다음 윤영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뭔지 알죠? 대화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이퍼링크 제공한 애가 누구냐면 윤영이가 아니라 상호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려요. 상호예요. 상호. 보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을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 공유한 애가 누구냐? 보미 보면 여기 사진 파일 전송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미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너무 쉬운데. 정민이와 상호는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모티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참. 자, 상호 같은 경우는 뭐 크크도 나오고 유유도 나오고 이런 한글 자음자나 모음자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민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맞는데 정민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요. 자, 44번 이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미음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면서 진입 판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역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기역을 보시면 학교에 생긴 학습공간 글벗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대요. 학습공간 이름이 글벗인 것 같습니다. 기역에서 언급된 학습공간의 명칭을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각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가 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1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에도 글벗, 두 번째 슬라이드에도 글벗, 세 번째 슬라이드에도 글벗 해가지고 글벗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했어요. 두 번째 봅시다. 니은에서 언급된 두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앞뒤 슬라이드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되겠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니은, 글벗의 공간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 도면을 구했고요. 도면에 나타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도면하고 인터뷰 내용이 나오겠네요. 활용 방법에 대한 그 두 가지 내용을 앞뒤 슬라이드로 연속적으로 배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 도면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리네요. 반영되지 않았어요. 한 슬라이드 안에 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3번을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언급된 자료 중에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로 바꿔서 제시해야 되겠군. 디귿에서 언급된 자료가 뭐냐면 어딨어? 학교 공간의 혁신 개념, 그다음에 추진 방향, 시행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바꿔서 제시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연도별 시행 상황이 이렇게 그래프로 바뀌어서 줄글을 그래프로 바꿔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리을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학교 공간 형식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하여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 되겠군. 뭐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발표 자료 내용에 담을 내용은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 학생들의 이용 모습과 반응이네 해서 이 두 번째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 이 내용을 갖다가 첫 화면에서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화면에서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그 다음에 학교 공간 혁신의 추진 방향 해가지고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미음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문자 언어와 함께 배치하여 발표의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해야 되겠군.
뭐 이것도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도면, 동영상, 사진, 그래프 이런 거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모든 이 세 가지 슬라이드에서 전부 다 도면이든 그래프든 동영상이든 안 나오는 거 없으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번까지 쉽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보기는 나의 달린 댓글이다. 서로 이제 수정해 준 거죠.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한 A, B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에요. 무려 3점짜리입니다. 이 쉬운 문제가. 보겠습니다. 윤영이가 얘기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런지 볼까요? 글벗의 이용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인데 내용은 세 가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용 모습이 일단 나와 있고요. 만족도도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개선 필요사항, 뭐 개선사항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목에 포괄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제목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가 전부 포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수정을 했는데 가면 보니까 관련 만족도와 개선 필요사항이래요. 개선 필요사항은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뭐가 빠졌어요? 이용 모습 요게 빠졌죠, 그죠? 두 개를 넣을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넣어야 되는데 두 개 넣는답시고 요거를 갖다가 하나를 또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잘못됐어요. 수정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쉽네요. 나머지도 볼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 넣었네요. 이건 사진인데 여기 동영상으로 바뀌었다고 했고 친절하게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 표시도 해줬죠. 넣었네요. 잘 넣었어요. 자, 그 다음 개별 슬라이드 내에서 내용 제시 순서를 모르겠어. 순서 뭐 없죠. 순서를 암시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넣어 주었으니까 이것도 잘 고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의 막대 그래프 두 개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원 그래프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내용이 좀 많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선 필요 사항 자체는 표에다가 구체적인 의견을 넣어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게 낫겠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보면 하나는 원 그래프, 하나는 표로 수정할게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구현됐는지만 보면 되겠죠? 학생 만족도는 원 그래프로 제대로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선 필요 사항은 표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우리가 찾은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체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